깊어가는 가을 해질녘입니다. 오늘은 이른바 몸에 좋다는 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로부터 적당하면 약이요 과하면 독이다 라고 술에 대한 얘기들을 해왔죠. 이 말은 양과 빈번도에 대한 이야기일 테고, 오늘 말하고자 하는 술은 성분이 워낙 좋아서 우리 몸에 이롭다라고 선전되는 그런 술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많이들 마셔봤고 또 겪어봤을 죽엽청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엽청주, 죽엽, 대나무 잎이 들어갔다 혹은 그 향을 낸다, 대나무 잎처럼 푸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뜻이 있는 이름이겠습니다. 알려진 바로 이 술은 바탕술에다가 진피, 당귀, 사인 등등의 약재가 5가지, 10가지 이상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설탕, 계란 흰자위 등이 배합돼 가지고 정제, 숙성된 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술회사에서는 이 술을 마시면은 소화가 잘 된다, 혈액순환이 좋다,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 등등 흔히 이른바 만병통치약 같은 그런 과장된 안내문들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엽청주라고 하면은 이게 어떤 한 특정 회사의 특정 상품을 뜻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연태고량주처럼 연태지방에서 나오는 고량주들은 다 연태고량주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즉 죽엽을 이용해서 만든 술은 다 죽엽청주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국 여러 곳에서 여러 술회사에서 저마다 죽엽청주를 내놓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죽엽청주를 대표하는 술은 산서성 행화촌 분주회사에서 나오는 죽엽청주입니다. 분주, 잘 알려져 있는 백주죠. 이전에 있었던 중앙정부가 주도한 5번의 주류 품평대회에서 5번 내린 금장을 차지해서 국가명주가 됐던 그 술 행화촌 분주입니다. 그 회사 그룹인데 그 그룹 안에 따로 또 하나의 죽엽청주 회사가 있습니다. 분주그룹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행화촌 죽엽청주가 중국의 죽엽청주를 대표하는 술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술의 분류법들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깁니다. 중국에서는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색깔에 따라서. 첫째가 제가 여태껏 이야기해온 백주가 있습니다. 흰색입니다. 그 다음 황주가 있고 홍주가 있어요. 황주는 말 그대로 붉은빛이 도는 갈색의 술입니다. 이 황주는 다른 말로 보건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은 약주예요. 술에다가 우리 몸에 이로운 약재들을 넣어갖고 완성시킨 그런 술을 황주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이 홍주는 붉은 빛깔인데 포도주를 홍주라고 해요. 이렇듯 술의 내용과 색깔에 따라서 크게 분류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죽엽청주는 백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껏 순서를 뒤로 밀어놨던 것입니다. 이 죽엽청주는 황주, 즉 보건주로 분류되고 있다는 이 뜻입니다. 그러면은 궁금증이 또 생겨요. 예를 들면은 귀주성에서 나오는 동주 같은 술, 100가지 이상의 약재들이 들어가서 만든 술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그 동주는 분명히 백주에 들어가 있는데 왜 죽엽청주는 보건주냐, 그 차이점은 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예. 만드는 과정에 따라서 이 분류가 달라집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보건주는
완성된 술, 그걸 바탕술이라고 하죠. 완성된 술에다가 약재를 투입해가지고 만든 술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담금주를 떠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동주는 양조 과정, 초기 단계에 약재가 투입된다는 뜻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누룩을 만들어야 술을 발효시킬 수가 있는데, 누룩을 만들 때 이미 그 모든 필요한 약재들이 다 투입됩니다. 그리고 발효를 거치고 정류를 거쳐서 술로 빚어지기 때문에 동주는 백주고 축엽청주는 복원주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산서 분주 그룹의 축엽청주의 바탕술은 분주입니다. 분주라는 좋은 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약재가 투입돼 갖고 또 이렇게 이름 높은 복원주, 축엽청주가 나올 수 있다고 여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분주 그룹의 축엽청주를 주로 이야기하는 자리에 마땅히 분주의 축엽청주를 들고 나와야 되는데,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술은 또 다른 축엽청주입니다. 명죽이라고 되어 있죠. 초두머리 밑에 이름 명자가 붙어 있는 글자인데 명자입니다. 그런데 중국 현지에서 나오는 이 명죽 술들은 글자가 자세히 보면 위에 이 초두머리가 빠져 있어요. 유명하다에 그 명자만 써놓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이 명죽하고 왜 한자를 달리 하는지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예, 술병도 분주의 축엽청주와 아주 흡사합니다. 그리고 이 곽이나 병, 주소를 제가 열심히 봤는데 세상에 도시 이름이 안 나와요. 주소지에 요중구 소세문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중구가 어디 있나 싶어갖고 제가 찾아봤더니 요령성 심양시에 있는 구 이름이거든요. 어떻게 주소지에 도시 이름을 칭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술도 우리나라에 많이 수입이 되는 모양인지 여기에 한글 축엽청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잔 마시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색깔이 옅은 금빛, 미세한 푸른빛 이런 걸로 표현되는데 분주의 축엽청주와 아주 흡사합니다. 색도. 심양의 축엽청주, 저도 오늘 처음입니다. 분주의 축엽청주보다 첫맛이 훨씬 달게더군요. 설탕이 들어가야 있다. 단맛이 먼저 탁 공격하고 그 다음에 뒤따라 쓴맛이 따라옵니다. 그게 또 분주 축엽청주의 특색이기도 합니다. 자극감이나 거친 느낌은 없어요. 요 맛 때문에 달고 쓰고 향이 거룩한 요 맛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백주보다 오히려 이 축엽청주를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게 됩니다. 맛이 괜찮네요. 좋아요. 특히 이렇게 한 해도 기울고 해마저 세상 너머로 가는 때에 축엽청주, 저 바로 옆도 대밭입니다. 한 잔 마시니 가을 정취를 혼자서라도 흠뻑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분주 축엽청주, 그것도 국가명주예요. 왜냐하면 그 5번의 대회를 할 때 술의 분야별로 이렇게 다 달리 했어요. 백주 부문, 보건주 부문,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축엽청주는 2회, 3회 대회에서 금장을 받았기 때문에
보건주 계열의 국가명주입니다. 군주 주격청주.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지만 특히 중국 사람들이 대나무를 좋아하죠. 옛날 산수화 같은 것도 보면은 대밭이 많이 나오고, 또 중국 요리에 죽순을 이용한 요리도 많이 개발되어 있고, 술도 이렇게 주겹청주가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신선들이 대밭독에 앉아서 바둑을 두거나 이럴 때 댄잎으로 떠마시는 술, 그게 주겹청주다. 군주 주겹청주의 전설에 의하면 산수성이라 그랬죠. 예전에 거덤에 어떤 술도가가 있었는데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술이 좋다는 소문을 못 들었나 봐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해마다 누구네 양조장 술이 최고로 품질이 좋냐 이 시합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 술도가 사장은 늘 고민이었어요. 늘 등수에 한번 들어가 보질 못했으면 아무래도 참가는 해야 되겠고, 그날 대회가 있는 날 주인이 먼저 출발하면서 하인들 보고 그랬어요. 내가 먼저 갈란다. 너희들이 나중에 그 출품 술동이들을 짊어지고 오너라 하고 떠났어요. 더운 날이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두 모섬들이 그 술동이를 짊어지고 대회장까지 가야 되는데 먼 길이었던 모양입니다. 가다가 날씨는 덥고 목은 마르고 주위에 어디 뭐 먹을 거 마실 건 하나도 없고, 그러다가 이 친구들이 깨를 내서 야, 이렇게 목이 타는데 우리 술이라도 좀 마시자. 한 잔씩 하고 가자. 야, 이거 출품 술인데 마시면 되느냐? 야, 몇 잔 마시면 표 안 난다. 뭐 이래갖고 하늘에 앉아서 몇 잔씩 이렇게 마셨어요. 갈증이 심할 때 술도 괜찮죠. 그래서 한 잔, 두 잔 이렇게 마시고 보니까 세상에 동이에 가득 차야 될 술이 이만큼 비어버린 거예요. 큰일 났어. 이러면은 출품도 못해. 어떡할까? 두 모섬이 걱정하다가 마침내 이래 보니까 저 먼데 대밭이 보여요. 야, 물이라도 섞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막 그쪽으로 뛰어가서 봤더니 대밭으로 이렇게 졸졸졸 냇물이 흘러내려오는데 물이 괜찮아 보여요. 맑아 보여요. 그래서 댄잎을 엮어가지고 그 물을 떠가지고 채웠어요. 그래갖고 대회장에 시간 맞춰 참석을 했는데 심사위원들이 그날 저녁에 그 술들을 다 마셔보고는 점수를 정하는데 뜻밖에도 이 모섬들이 3분의 1쯤 마셔버린, 그리고 냇물을 채운 그 술이 최고의 술이라고 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인도 깜짝 놀랐어요. 자기네 술이 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아무튼 기분 좋게 집에 돌아와가지고 주인이 하인들을 다 거쳐서요. 야, 너희들 솔직히 말해.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수 없이 두 친구가 여차저차 이차저차 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인이 야, 그러면은 거기가 어디냐 한번 가보자. 셋이서 갔어요. 그리고 그 대밭에 흐르는 물, 그리고 댄잎, 이걸로 하면 되는구나 라고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군주 주겹청주가 세상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주겹청주의 역사는 1000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국 역사에서. 남양 시대부터, 즉 지금부터 1400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주겹청주의 기록들이 나옵니다. 시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어요. 중국의 여황제, 무척천 시대에, 무척천이가 공주들한테 준 시에도 이 주겹청 수리 이야기가 나오고, 백거의 시에도 나오고, 이후로 금병매 소설에도 나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아마 중국 전역에 이 술을 만드는 방법들이 알려지고, 또 그것을 모든 이들이
예엄하게 된 것이 아닌가 여겨지는 것입니다. 현대의 주기업 청주가 이러한 맛과 향을 지니게끔 체계화된 것은 청나라 초기 시대입니다. 당시 의학자 부산이라고 유명한 양반이 하나 있어요. 그 부산이 백성들의 그 질병들을 치료하는 방법들을 찾다가 대잎을 술에 넣어갖고 하면 어떤 효험이 있을까? 그리고 거기다 약재를 어떻게 섞으면 될까를 고민한 끝에 체계화시켰어요. 그래서 주겹청주의 현대화에서 가장 이바지한 인물은 부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중국 정부가 수립된 후 행화촌 분주 회사의 양조 기술자들이 이 주겹청주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개통화시킬 수 있을까를 연구합니다. 무슨 약을 몇 퍼센트를 썼고 어떤 시간으로 하면 어떤 술이 나온가를 연구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약재의 선택, 배합, 그 제조 과정의 개통화를 이 분주회사 기술자들이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온 것이 분주그룹의 분주주겹청주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다시 또 주겹청주를 만나가지고 마실 적에는 이로움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대나무 향, 댄잎 향, 거기에 떨어진 이슬들이 댄잎과 섞여갖고 알코올을 묻히고 술로 바뀌어졌다. 또 하나 산에서 들에서 나는 그 좋은 뿌리들, 이파리들을 볶고 말리고 해서 오랜 시간 묵힌 것. 그게 우리가 말하는 약주죠. 주겹청주 또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나온 술이니 곧 자연의 술이요. 또한 자연이 준 큰 선물일지니 과하지 않게 흔쾌히 받아들이면 어찌 보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 또 주겹청주를 드실 적에는 그 댄잎에 맺히는 이슬, 댄잎을 두드리는 빗소리, 그리고 그 대밭 위에 뜨는 흰 달까지 그려보면서 흔쾌히 취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